밝은 표정으로 들어온 한동훈 후보.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후보도 접수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백브리핑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으면서 연임 도전 뜻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뭐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유의 분명한 화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 보다 신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박력 있는 리더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탄핵을 막겠다는 말까지 더하며 대통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내가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김재원 의원님이 또 최고위원 도전 출사표를 내셨죠. 어떤 특정 당권 주자하고 지금 러닝메이트를 협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좀 잘못된 개념입니다. 저는 러닝메이트는 아니고요. 특정 그 당권 후보와 전략적 협력 관계로 그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그리고 자리에서 공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곧 그 당권 주자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당 대표가 정권을 행사할 때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가 그 형해화되고 그다음에 당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서 네.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좀 견제하고 합의제로 운영을 함으로써 집단지성으로 당을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최고위원을 저렇게 마치 수하로 데리고 들어가서 좌파의 그 의결권을 확보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견제와 균형 같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당권 주자와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로 네.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함께 그 선거운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될 분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곧 밝혀집니다. 곧 밝혀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네. 답을 안 하셨으니까 맞다는 뜻도 열려 있네요. 여성 아니면 남성이겠죠. 예. 너무 들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도전을 하셨으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확실히 막겠다라고 했는데 김용남 의원님 이게 첫날에 출사표 던졌을 때하고는 약간 좀 이튿날 그리고 오늘까지 오면서 뭔가 좀 묘하게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서 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반윤의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력의 핵심층에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당의 당대표로 나서면서 지금 자당 출신의 대통령하고 완전히 등을 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또 맞느냐라는 고민이 내부적으로 캠프 내부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뉘앙스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디펜스한다면 지금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그렇죠.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얘기다라고 딱 선을 긋는 게 이른바 좀 더 친윤 이미지 내지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이미지로 갈 수 있을 텐데 탄핵을 막겠다는 거는 탄핵은 어쨌든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의 스탠스는 약간 애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스탠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를 준비하는 뭐랄까 능력 문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탄핵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막겠다는 거야? 이런 해석이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에서조차도 얼마 전까지만 탄핵 굉장히 금기어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는 거는 조금 조심했고, 그러나 국정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다가 혹은 심리적 탄핵이다. 이미 네. 총선 이후에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순간 탄핵이라는 얘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이제 와 있는 시점인 거죠. 그 정도까지.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 있고 내가 진짜 탄핵을 막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탄핵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탄핵이 한동훈 위원장 마음대로 막아집니까? 당대표가 된다고. 이거는 민심이 만약에 분노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민심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108석 소수 여당의 원외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당대표가 막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거를 민심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부응하겠다. 그게 민심에 역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 탄핵이란 말을 딱 받아듣는 순간에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돼버려서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는 형국이 네.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총선 때 소위 2조 심판 때문에 프레임을 오히려 끌어들였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탄핵의 프레임을 또 이제 끌고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 최상병 특검법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런 그 이미지가 또는 그런 생각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는 광범하게 유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것은 내가 막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후 사정이 없으니까 마치 탄핵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막겠다는 그런 의미로 또 예.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못된 메시지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네, 조금 걱정되나요? 많이 걱정되나요? 아니 뭐 아직 걱정할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걱정하신다면서 또 웃고 계셔가지고 자꾸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시죠? 예. 전략적 동맹 관계가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아까 저 표정을 보니까요. 일단 나머지 3명으로 압축이 돼서 제가 차차 또 여쭤볼게요. 자, 오늘 경쟁자 윤상현 후보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만약에 두 분 간의 신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사실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불화설을 가장 먼저 제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안 좋다고 들리나요? 일단 관계가 안 좋은 것만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관계 악화하고 탈당이라는 정치 행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탈당은 이제 정치 행위이고 그런 정치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혀 다른 이제 영역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의 행동을 분석하는 틀을 전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어떤 틀이냐면 우선 윤 대통령의 생각은 내 앞에 반기를 드는 자는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는다. 다만 8인의 표는 두렵다. 이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생각은 나는 당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자면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윤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네. 하지만
하지만 야당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도 신경 쓰이고 검사 시절 일로 윤 대통령과 얽히는 것이 두렵다. 네. 나머지 국민의힘 당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친윤이든 뭐 비윤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 누구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다. 네. 이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역학관계, 그 어느 때 어느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그 후보의 어떤 의사결정이 정해질 것 같고요. 네. 만일에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지금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앞으로 쭉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탈당이든 탄핵이든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저 메시지, 그러니까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저 메시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신빙성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이제 당원들의 불안 심리를 조금 더 부추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제 당원들 중에는 또는 당 지지자들 중에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모습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당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당을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벌써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희정 의원님.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윤들이 당을 떠날 거다. 그리고 한 후보가 떨어지면 보따리 쌀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대체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나요?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되면 땡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내부의 분열을 촉진시킬 거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적정 분열되는 거니까 이건 민주당에게 향후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탈당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은 변하지 않고 여당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에서 출당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가달라고 탈당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잦은 탈당이건 뭐 당에서 요청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누가 당대표가 돼도 일단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하면 누가 대통령을 보호해 주죠? 각종 특검, 자신과 또 부인과 관련된 특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탈당 네.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 그 러닝메이트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전략적 제휴관계가 누군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